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유튜브 환경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이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의 정보를 더 어지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오히려 그러한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그래서 알기 쉽게 특히 구도자들에게 삶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묻는 구도자들에게 구도의 실마리, 어지러운 이 정보 한가운데에서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어디를 1번으로 잡을 것인가, 이것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엊그저께 어느 대학교 교수님과 인연이 됐어요. 그분이 구도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 말에 들을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매주 한 번씩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공유해 올립니다. 이 통화는 매주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를 첫 실마리부터 1번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정보의 홍수 한가운데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구도자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린 왕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는 두 가지, 철학적, 과학적, 분석적 인식과 예술적, 감성적, 시적 인식, 이 두 가지 인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길은 어디에, 구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하기가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먼저 전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어디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이동하다가 잠깐 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통화하고 싶으신가요? 선생님, 혹시 언제까지 시간이 괜찮으신지요? 저는 뭐 오후에 완전 자유입니다. 저도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문학 모임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저는 이제 법대 교수하고 있는데요. 현직에 있습니다, 아직. 그렇군요. 곧 이제 정년인데요. 예. 현직에 이제 법대 교수지만은 제가 전공은 행정학을 해요. 그렇군요. 행정학을 해가 그 중에서 문화행정. 그런데 주로 이제 그래서 행정학회만 활동을 주로 많이 했죠, 이제. 그렇군요. 예. 아무튼, 어제 이제 뭐 경황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나누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질문할 걸 준비하셨나요? 조금, 준비까지는 못하고 저는 한번 몇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시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선생님을 뵙게 된 것도 어린 왕자, 문학 세미나라고 하더라. 어린 왕자를 계기로 해서 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 왕자에 보면은, 그냥 정원에 5천성의 장미가 있어도 원하는 걸 찾지 못한다. 예. 원하는 걸 찾지 못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문제가 있는데, 꽃 한 송이만 있어도 못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백만 개 이렇게 별 중에서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어쩐다 막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님께서는 이제 어린 왕자를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셔서. 어린 왕자를 통해서, 어린 왕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의 수행과 수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본격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이제 어저께는 어린 왕자에 대한 이제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포럼, 예. 예, 뭐 저마다 자기 이야기하고 질의응답한다 이렇게 됐고요. 예. 제가 이제 전문이랄까? 인생을 살아온 두 축이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문학이고, 문학.
문학,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구도죠, 구도. 네, 그런데 이제 어저께는 문학 이야기를 한 시간이죠. 네, 예, 문학과 구도는 겹치기도 하지만 예, 전혀 동떨어지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문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 저는 궁극적으로 구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러면 예, 구도 관점에서 볼 때는 예.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은 참조 자료는 되지만은 아, 그것이 뭐 성경이나 불경처럼 예,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철학 내지는 길이 되지는 못하죠.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어린 왕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이거를 구도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예. 그런 얘기라면 괜찮지만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한번 들려주셨으면 해가지고, 먼저. 서론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라고요. 아, 어린 왕자의 선택지별 어린 왕자를 그 스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근본 회의와 질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도적인 관점에서 어린 왕자를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문학 작품이죠. 그리고 문학은 예술입니다. 대표적인 예술로 음악, 미술, 문학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앞에 두 가지는 그 소재가 물질태예요. 소리도 물질이고 미술이 사용하는 색채와 형태도 물질이죠. 그런데 문학이 사용하는 소재는 언어고 언어는 물질태가 아닌 정신태입니다. 이 말은 앞에 두 가지 예술은 순수 예술, 정신이 개입하기 이전의 감각, 직관, 이것과 관련이 많이 되고, 문학은 정신이 개입한 이후,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두 예술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고, 문학은 언어라는 것 자체, 소재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성이 많아요. 그래서 의미성, 즉 철학성과 예술성이 섞여 있습니다. 한 4대 6대죠. 철학성이 좀 적고 감동성, 예술성이 많죠. 그래서 예술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의미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철학과 예술, 의미와 감동, 이성과 감성, 이것을 분별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예술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세계에는 이제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간 활동인데, 이 활동은 좀 달라요. 예. 특히 인식론이나 이런 것들은 분석과 분별의 세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자꾸 잘라내고 가르고 이렇게. 요즘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과학이란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이언스가 어떻게 과학입니까? 이 과라는 게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과. 무슨 과 무슨 과. 그러니까 나누는 학문이다 했는데 과학은 오늘날 자연과학만 과학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과학이죠. 다 그렇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이름 과학.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은. 학문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개념이나 사물을 나누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행정학과 하면 행정학 안에서 총론이 있고 다시 강론으로 나누고 강론에서 또 나누고 자꾸 나누잖아요. 나누는 학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과학은. 근데 그건 자연과학만 나눈 게 아니고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나누고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말은 인문학도 과학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이지. 글자 그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과학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 내가. 그런데 예술은 나누지 않아요. 나누는 것은 문제점을 간파해야 예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대상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대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왜 나누냐면 인식하려고 나누는 건데 그 인식도 이제 두 가지 인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학으로서의 인식과 예술로서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술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는 것이지만, 예. 지금 제가 하는 말 자체가 과학적 언어예요. 음. 이 설명법 자체가 과학적 언어예요. 예. 언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과학적이에요. 예. 언어라는 것 자체가 분별을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예. 예. 분별 안 하면 언어도 나오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 자체가 과학이기 때문에 예. 예술이라고 하는 과학화할 수 없는 것도 과학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예술 철학이에요. 아, 그 예술 철학. 철학이라는 점에서는 나누는 건데 예. 나눌 수 없는 놈인데 갖고 와서 나눠. 네, 네. 신이라고 해서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 인간 세계로 데리고 와서 얘기해. 그러면 싫어. 예, 예. 그 마찬가지고. 아, 예, 예. 그래서 데리고 온 이상은 그걸 인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예. 감동은 인식이 아니지만 분석하는 장, 필드에서는 예술적 인식 이렇게 불러보자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두 인식이 있는데 그러한 그 일반 인식과 그러니까 이성적, 좌뇌적 인식이죠. 분별적 인식, 예, 예. 분석적 인식, 과학적 인식과 이 예술적 인식은 다른 거다 이거죠. 완전히 달라요. 예, 예. 오히려 반인식이에요. 반과학이에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버리고 나누기 이전을 말해버려요. 뭐 같은 거냐면 우리가 무지개를 본다고 하자고요. 예. 분석하는 인식은 이것을 칠색 무지개 그렇게 해요. 동양 같으면 오색 무지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칠색일까요? 7,000색도 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7색이라지만 선을 긋기 나름으로 7,000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렇지. 예, 예. 근데 우리의 그 수준이 거기까지 따라잡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복잡하죠. 5개나 7개로 그리고 7색, 5색 한다 이거죠. 예, 예. 그럼 7,000은 또 끝이냐? 700만도 끝이 아니고 7억 곱하기 7억도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예, 예.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 예. 그런데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편의상 나누는 거죠, 이제. 예. 바로 그 나누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술적이거나 예. 직관적인 거예요. 이른바 예, 직관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무지개를 봤을 때 예. 어떤 사람은 좌뇌를 발동시켜서 칠색 무지개가 떴구나 이렇게 하겠죠. 예. 어떤 사람은 칠색인지 오색인지 천색인지는 그만두고 아 하고 감동하겠죠. 예. 분별이 없어요 거기는. 예, 예. 감동만 있어요. 감성만 작동하고 직관만 작동합니다. 예, 예. 요것을 터치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을 저기 어린 왕자 대입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왕자를 읽고 예.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뭐 길들임이 어쩌다는 둥 뭐 눈으로 안 보이는 건 뭐 보이는 것은 뭐 그렇고 안 보이는 게 진짜라는 둥 이런 예. 개념화된 이것이 분별화된 과학화된 예. 좌뇌로서 포착하는 지적 인식 예. 칸트로 치면은 첫 번째 순수 위성 비판적 인식 예. 그 인식을 얻어요. 예, 예.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식 말고 또는 그 인식을 포함해서 이 작품이 나에게 아로 들어오는 거야. 감동으로. 예. 그 신비함으로. 예. 뭔가 아름아름하고 무지개 같고 신비하고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고 아지랑이가 그렇듯이. 예. 그날도 사막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막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데 이제 중간에 사막지대가 있잖아요. 예. 뭐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횡단을 하는 거예요.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잔다 이거죠. 그때 바라보는 밤하늘. 별. 우리가 뭐 강원도 산속에서 보는 밤하늘도 아니에요.
그러죠. 그 별이 그야말로 손 내밀면 닿을 때까지 주먹같이 그냥 나오고. 근데 그게 또 사막이면요. 사막은 모래들이 이렇게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빛난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린 왕자에도 나오잖아요. 예. 사막이 은은한 빛을 품고 있었다고. 예. 당연하죠. 예. 그 신비함이라는 건 전율밖에 없죠. 예. 근데 어린 왕자 작가는 실제로 사막에 떨어졌었고, 예. 수없이 그 사막 위를 비행기 타고 갔다고요. 예, 예, 그렇죠. 가도 높이 간 게 아닙니다. 아. 조그만 비행기예요. 예. 장난감 같아요, 요즘으로 보면. 아하. 길이가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거야. 예. 그냥 거의 바닥에 닿아서 가는 거예요. 아하. 높이 2, 300m로 가는 거예요. 아. 위에는 별이 떠 있고, 밑에는 사막이고, 예. 나는 혼자고, 예. 그때 그가 느꼈을 외로움이랄까, 신비함이랄까, 아득함이랄까, 상상해 보세요. 예, 예. 그것이 이 작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에 빠져듭니다. 예. 그걸 느끼지 못하면, 예. 마음으로 보아야 보인다. 그것을 막 100번 적고 있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예. 예술은 그런 메시지 전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예, 예.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요. 예.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일곱색 무지개가 핵심이 아니라니까. 예. 아가 문제라니까, 아가. 그래서 전혀 다른 인간의 그 마음 세계예요, 이 세계는. 네. 인식과 과학의 세계가 아닌 세계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서양에서는 이 예술적인 것을 시적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시라는 말은 문학의 한 장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은 옛날로 올라가면 시라는 말은 예술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시적이야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인간은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예. 과학적, 논리적, 좌뇌적 파악 말고 시적인 파악, 네, 네. 시적인 인식,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제대로 된 인식이에요. 예. 무지개를 나누고만 보는 그거 말고 아 하고 감동할 줄도 알면서 네. 무지개를 봐야 무지개를 본 거예요. 그게 제대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겠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근현대로 오면서 인류가 지식의 양을 폭증시켰고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지식의 양은 저희가 배울 때의 4배 내지 5배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오면 사회에 나왔지만 지금은 대학 나와도 더 배워야 된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좌뇌적, 과학적, 분석적, 분별적 7가지로 나누는 것을 700가지로 나누는 것인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 쪽은 약화가 돼요.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잘 감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과학적 지식이 감성과 감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식화되어 가고 있는 모든 나라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식화가 덜 된 민족이나 국가에 가면 훨씬 더 인간미가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이 티벳에 빠져가지고 티벳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티벳 사람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도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 어머니 지나가는 거지 항상 불러서 밥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문 열어놓고 살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 당국자나 또는 사회 지도자들이 경각을 해야 되는데, 네. 교육 지도자들이야 행정가들이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회 지도자들, 특히 예술 종사자들이 손 놓고 있는 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수능 시험에서 뭐 국악을 뺀다 이런 게 나왔다가 막 반대하니까 얼핏 잡아들이고, 실제 현장에서도 미술 음악 교육은 거의 뭐 요식 행사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너무나 몰라요. 네. 시험 성적, 수능 성적에 반영 안 되는 건 다 무시되죠.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석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예술적 시험이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평가가 어렵고 객관화가 안 돼.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린 왕자가 지적하는 그대로예요. 눈에 보이고 분석할 수 있고 수량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는 평가만을 남겨놓고, 눈에 안 보이고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들은 못 보는 감동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등한시하니 마음들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예, 아니 이제 어린 왕자라는 작품을 주는 그 뛰어난 점에 대해서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문학의 언어, 인식적인 기능을 뛰어넘어서 또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시공간성을 뛰어넘은 그 대단한 작품,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린 왕자를 스님이 평생 추구해오신 구도 내지는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저께 이야기할 때 제가 어린 왕자는 문학적으로 제가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고 이건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절반은 또 인간이 철학화해야 되고 논리화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과학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어저께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재정리를 한번 해 보자고요. 어저께 뭐 두서없이 말을 했으니까요. 이하 제2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제2편에서는 본격적인 구도가 다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4대 성인부터 이야기합니다. 4대 성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두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철학적 스승과 종교적 스승으로 나눕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철학적 스승, 예수님과 부처님은 종교적 스승, 이렇게 나누죠. 그런 다음에 세계관 면에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교주의, 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과 법칙, 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교주의,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신교주의에는 예수님이 포함이 되고 법교주의에는 나머지 세 분이 다 포함이 되는데, 가장 정밀하고 규모가 크게, 특히 구도와 관련해서 법을 완성하신 분이 부처님이죠. 이렇게 네 분 스승을 두 관점에서 철학적 스승과 종교적 스승, 세계관 면에서는 신교주의와 법교주의,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